음. 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우리 지금 자바스크립트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했거든요. 물론 굉장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2주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6시간, 대여섯 시간 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명령을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남이 또는 외부에서 어떤 코드를 받았을 때 그걸 대충이나마 훑어보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까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소스를 구하면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그걸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예, 이번 주에 설명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렵다고, 어차피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렵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객체라는 개념을 잘 잡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자바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잡는 쪽에 좀 주안을 둬서 그걸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름대로는 좀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듬었습니다. 쉽게 보여주려고. 근데 역시 만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 있는데 처음 접하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쉽게 다가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요. 그 개념을 잡는 쪽, 그 용어에 좀 익숙해지는 쪽, 그렇게 좀 그 방향을 잡고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와 배열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번 주 강의는 크게 봐가지고 객체라는 개념, 이걸 첫 번째로 삼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객체 개념 중에, 객체 중에 코어 객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둘째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객체, 사용자가 객체를 정의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번 시간에는 객체라는 개념 잡는 거,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객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또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기본 객체, 이 코어 객체의 종류 알아보고 또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자바스크립트 배열 또는 배열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객체가 뭐다?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뭐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거든요. 또 이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고 일대일로 매칭시키면 조금 헷갈리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거는 코어 객체인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또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죠. 그때 자주 쓰는 데이터들입니다. 날짜, 문자, 또 산술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둘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사용자 객체라고 그래갖고 답답하게 올라오네.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객체를 선언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개념 잡는데 주력을 하기 바랍니다. 개념만 제대로 잡으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전문 프로그래머는 아니거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런 걸 기억하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좀 말이 많아지네요. 예, 이건 일반적인 용어정의입니다. 뭐 보통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또는 OOP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OOP 객체 지향. 이 객체라는 거, 지향이라는 거 이런 말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한자어고요. 이 객체라는 개념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데 뭐 말은 이렇게 합니다. 객체 잡고 나면 이 객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기에서 또 골탕을 먹거든요. 그런 점을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뭐냐? 여기 적어놨네요. 사람의 사고와 가장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보통 프로그램은 논리적인 수익, 즉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웹문서도 비슷하죠. 내가 원하는 걸 정리해서 입력하고 그걸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게 결과가 되는 거죠. 중간에 처리라는 과정이 웹 문서 자체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으로 논리보다는 다루고자 하는 객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 방식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연산을 하지, 어떻게 가공을 하지, 여기에 치우쳐서 처리하는 쪽에 주안점이 돼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객체라는 개념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어떤 거를 처리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쪽으로 시각이 좀 변경이 돼 버렸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은 매번 틀려지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미리 선언한다면 프로그램이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쓰는 절차 지향 프로그램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개발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런 거 왜 쓰느냐? 나중에 유지 보수 또 재활용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어느 한쪽을 부각시키다 보면 어느 한쪽에도 피해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뭐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흔하게 나오는 용어가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클래스, 또 오브젝트, 메소드, 인스턴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영어로 나오니까 좀 거북할 수는 있는데 이 클래스 우리가 뭐 등급 이걸 나타내는 건 아니고 어떤 뭐 대상, 무리, 집단 뭐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하나의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와 처리 방법, 즉 데이터 메소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메소드는 밑에도 정의를 해놨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객체 접근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건데 보통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 뭐 우리 학번 보면 앞에 네 자리를 입학연도로 한다. 뒤에 두 자리는 전공 학과고 뒤에 세 자리는 뭐 내 일열 번호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걸 구분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메소드라고 합니다. 어떤 처리하는 걸 이야기하죠. 글씨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1, 2, 3, 4 찍어라. 이런 것도 다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데이터. 아직 뭐 데이터가 이제 명확히 잡히진 않을 텐데 어쨌든 클래스라는 건 이 두 가지 데이터하고 처리 방법을 하나로 묶어놓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 배울 때 이 클래스는 이렇게 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따라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인스턴스 또 오브젝트 이런 말이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먼저 잡는 게 좋은데 이건 개념이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보고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의가 개념을 편리하게 하려고 개념을 정리한 게 용어인데 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개념은 전혀 근접을 못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점 알고 있습니다. 나도 처음 객체 지향 프로그램 접할 때 굉장히 까다로웠던 부분이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요소들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객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또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낸 것도 그게 객체가 되는 겁니다. 웹페이지, 웹 문서 하나하나가 다 객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메소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 인스턴스가 나오는 게 문제인데 이것도 옆에서 했었죠. 인스턴스라는 거는 이 클래스라는 거, 이 오브젝트를 이게 실생활에 접하는 모든 것들이죠. 이거를 정의한 게 클래스입니다. 이걸 정의한 게 클래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예를 들어 책상이라는 게 있어요. 책상을 정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죠? 책상이 뭐야? 탁자 얘기하는 거죠. 용도는 뭐죠? 공부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앉아서 있는 거고요. 또 이 책상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네 개의 다리가 있고 그게 보통 직육면체 모양으로 되어서 위에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측이나 좌측에 서랍이 달렸다. 이런 특징들을 열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프로그램적인 요소로 정의한 거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뒤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클래스. 실생활에 보는 모든 것은 오브젝트, 객체고, 그걸 정의한 건 클래스야. 오케이.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이거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또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컴퓨터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마치 변수를 선언하듯이 활용하겠다, 쓰겠다, 선언하는 거, 그걸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인스턴스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결론은 객체를 정의한 게 클래스고 클래스 정의한 걸로 만든 게 인스턴스입니다. 같은 거예요. 한 대상을 실제는 오브젝트고요. 보통 나중에 또 오브젝트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도 또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건은 오브젝트고요. 그거를 컴퓨터에 집어넣어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한 거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로 실제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오케이? 같은 거예요. 그 인스턴스 내에는 클래스 내에는
데이터하고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하고 메소드. 데이터는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데이터, 그 정보들이고 메소드는 그걸 처리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용어를 지금 내가 설명할 때 그렇게 좀 받아주면 됩니다. 실제 있는 건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고 그걸 정의한 건 클래스라고 한다. 그걸 프로그램에서 쓰기 위해서 선언하면 그걸 갖다가 인스턴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클래스든 인스턴스는 오브젝트는 특히 이제 오브젝트 실생활이니까 빼버립시다. 개념을 틀려. 프로그램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오브젝트 개념으로 썼습니다. 물론 안에서도 오브젝트 또 쓸 겁니다. 클래스는 정의한 거고 그 정의된 걸로 만들어지면 인스턴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수 정의할 때 보면 변수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곳을 변수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숫자가 있을 수도 있죠. 이 문자다 숫자다 이렇게 정의 약속을 하는 걸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는 뭐 발 A는 10 이렇게 적게 되죠. 그 적는 거를 갖다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발이라는 명령을 써서 물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개념이 손에 확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말이 많으면 헷갈린다고.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하고 처리 방법을 합쳐서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서 출력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즉, 그 프로그램은 데이터하고 처리 방법으로 구성이 되죠. 그렇지만 데이터는 외부에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즉 사용자가 클릭을 한다든지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은 거기 그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하고 처리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다른 말로 함수라고도 합니다. 함수는 프로그램 조그만 조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활용을 좀 편하게 하려고 쓰는 그런 프로그램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함수에도 변수하고 처리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함수란 말 많이 쓰거든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객체를 설명할 때 나온 거죠. 객체는 실제 대상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접하는 구체적인 물론 모양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 대상을 객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컴퓨터 내부에서 쓰기 위해서 정의하게 되면 그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일종의 틀 형식을 만든 거죠. 이거는 문자야, 이건 숫자야, 이건 책상이야, 이건 사람이야, 이건 자동차야. 이런 식으로 틀을 정한 거죠.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게 클래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컴퓨터 하면 못 떠오르죠.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있죠. 이게 다 그 객체를 이루는 즉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클래스로 정의된 걸로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컴퓨터라는 데이터를 쓰고 싶어, 컴퓨터라는 그 정보를 쓰고 싶어 그럴 때 그걸 다 쓰겠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걸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스 식품 할 때 그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객체 이건 잊어버려요. 이건 실생활의 객체는.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는 정의되어 있는 틀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쓰겠다고 딱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 그게 만들어진 걸 그런 걸 인스턴스화, 그걸 인스턴스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객체라고도 합니다. 이 객체는 데이터와 변수로 구성이 됩니다. 입력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장소 데이터, 그 실체 데이터죠. 어떤 물건의 실체가 되고요. 그리고 변수, 그 어떤 처리 방법 있고요. 설명 잘못했어요. 맨 마지막 것만. 아까는 이제 여기 변수하고 처리 방법을 했는데 이제 인스턴스화가 되면은 이 변수라는 부분이 두 가지 형태로 또 구분이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값, 고유한 성격과 작업 중에 쓰는 그 변수.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고요. 원래 쓰는 변수가 있고 원래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있고 내가 작업 중에 쓰는 또 변수가 있어요. 이거를 나름대로는 용도에다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또 임의로 바꿀 수는 있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이걸 실체라고 나는 적어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프로그램 수행 중에 필요한 건 변수 이건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용도로 쓴다 해서 그 프로그램 실행 중에 관리하는 데이터를 갖다 두 가지로 이거는 데이터냐 아니면 변수냐 즉 실체냐 아니면 상태냐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상적인 책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변수하고 끝내버리는데 이 클래스를 이해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과 작업 중에 저장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작업 중에 저장하는 건 임시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원래 있는 건 필요에 따라서 이것만을 뽑아다가 프로그램에서 또 활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말이 길어 좀 헷갈리니까. 그리고 처리 방법, 행위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객체라는 거는 데이터 프로그램 하나로 뭉쳐 놓은 상태입니다. 요거 크레스 성에서 데이터와 처리 방법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거를 객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모를 때는 뭐 외우는 거거든요.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크레스는 어떤 대상을 정의해 놓은 거고 그 정의된 걸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때 그걸 데이터화 시킨 거를 인스턴스라고 한다. 또 다른 말에 객체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에는 데이터와 처리 방법이 들어있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크레스는 정의한 거고 정의된 걸로 만들어진 걸 인스턴스, 객체라 한다. 객체에는 데이터와 처리 방법이 들어있다. 오케이? 앞에 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크레스는 정의한 거고요. 정의된 걸로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만들면 데이터를 선언하면 그때 그거를 인스턴스, 객체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거기를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보통 이건 참고 자료입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요 개념 잡는 건데 원래 요 얘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크레스라는 거는 또 바뀌었네. 변수라고 다 프로퍼티로 바뀌었네. 예. 용어를 잘 이해하면은 그 전체적인 걸 분석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용어를 좀 다양하게 쓰고는 있는데 원래 또 문서에 보면 프로퍼티란 표현을 씁니다. 변수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상태와 고유한 값, 실체하고 상태를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걸 뭉뚱그려 프로퍼티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퍼티부터 재산, 고정인물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값들을 다 프로퍼티라고 이야기하고요. 처리 방법은 메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둘이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선택이 많은 말수록 여러분이 갈등을 겪게 될 것 같아가지고요. 관심이 있는 친구는 읽어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수 신경 쓰지 맙시다. 함수 뭐 헷갈리니까요. 클래스는 아까도 얘기했지 프로퍼티, 메소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프로퍼티라는 것은 클래스 내에서 변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정보라든지 상태를 처리한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것 상관없습니다. 프로퍼티는 어떤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메소드는 처리 방법입니다. 보통 멤버 함수라고도 말도 쓰는데 이거는 값의 변경, 탐색, 어려운 말 썼네. 얘는 처리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저장된 값이고 얘는 처리 방법. 이 두 가지가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그 속에는 생성자니 뭐 종결자니 이런 이상한 기능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거든요. 혹시 프로그램 관심 있는 친구, 나중에 자바를 추가로 들을 친구들은 이럴 때 대충 감을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요 용어들만 익숙해집시다. 인스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걸 인스턴스라고 해. 그 속에는 프로퍼티와 메소드, 변수와 처리 방법이 들어 있어. 그 변수, 그 값들을 프로퍼티라고 하고 처리 방법을 메소드라고 이야기해. 요까지만 기억해 줍시다. 프로퍼티에는 데이터 실체와 변수, 상태값을 가지고 있고요. 메소드는 처리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상태로만 좀 기억을 해줘도 앞으로 설명하는 걸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구분해서 선언을 해줄 거거든요. 오케이. 요거는 참고로 제시한 거니까 크게 연염치 말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객체의 개념 가볍게 설명합니다. 객체를 설명을 많이 하면 헷갈려서 간단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객체는 우리가 실생활에 접한 그 모든 것을 다 객체라고 합니다. 사람도, 프로그램도, 강의도, 자동차도, 컴퓨터도 다 객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객체를 지정했을 때 자동차를 객체화한다 했을 때 자동차의 특징을 추출해내는 거죠. 자동차 색깔은 오렌지 색깔이야. 배기량은 얼마야. 제조는 어디에서. 자동차 번호는 뭐야. 이것들이 다 아까 했던 프로퍼티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의 속성, 자동차를 설명하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걸 가지고서 자동차 번호판이 뭐로 돼 있으면 이거 옛날 번호판이네. 이거 어느 지역 거야? 이거는 뭐 자가용이야, 영업용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런 거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지금 객체 선언하는 구성 요소들, 속성들, 프로퍼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면 사람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다 이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인스턴스, 객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설명 많이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강조해서 힘들어할 것 같아. 객체, 몰라? 현실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객체라고 그래. 객체하면 자동차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도 포함이 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를 가지고서 이제 처리하는데 그 객체 속에는 프로퍼티하고 메소드가 구성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에는 객체 개념 잡은 거고요. 그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비슷한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걱정이 돼서 좀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객체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있어. 요거는 값이고 요거는 방법이야.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값, 방법. 방법 이게 뭐야? 애완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완견, 강아지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 특성은 뭐가 있죠? 색깔, 견종,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프로퍼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진 않죠, 강아지는요. 그 강아지가 행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액션, 처리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뭐 운다든지 움직인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어떤 액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프로퍼티, 메소드. 요거 잘 기억하라는 소리예요. 몰라. 클래스는 인스턴스는 객체라고 해. 클래스는 정의한 거고, 이걸 만든 걸 인스턴스화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인스턴스라고 불러도 되고요. 객체라고 해도 돼요. 이 객체 속에는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있다. 프로퍼티라는 건 이런 속성들,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고, 메소드는 그걸 처리하는 방법 또는 그것이 움직이는 방법, 그것이 변경되는 뭐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사전적 의미들은 적어놨는데 필요하면 읽어보고요. 이것까지 다 해주면 여러분 더 헷갈릴 것 같아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객체 설명하고 있어요. 객체에는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예, 그거만 기억하면 됐어요.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는 겁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들어오는 거고요. 앞에 설명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있어 객체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앞에는 큰 범위였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럼 어떤 객체가 있느냐 이거 지금 정의하려고 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일되게 또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객체를 얘기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객체들. 아직 개념이 안 잡혔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적어놨는데,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는 객체의 종류에는 코어 오브젝트, 코어 객체가 있고요. HTML 돔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객체, 이건 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이라서 BOM이라고도 합니다. BOM이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HTML 이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건 문서에 대한 거, 이건 브라우저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자바 프로그램을 짤 때,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할 때는 사용되는 객체는 코어 객체, 핵심이 되는 객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객체 유형에는 코어 객체, 봄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코어 객체 자주 쓰는 객체는 어레이, 배열입니다. 배열. 그리고 데이트, 날짜, 문자, 그리고 산술식 이런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직 감이 안 잡히죠? 날짜라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날짜라는 데이터를 하나의 대상으로 놓는 겁니다. 날짜라기보단 데이트라 그러면 날짜와 시간을 포함된 개념이죠. 그럼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어떤 값은 있죠.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그거는 사실이죠. 그거는 일종의 뭐죠? 프로퍼티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하면 야 연도는 언제야? 그러면 그 데이터 중에서 연도만 쫙 뽑아서 나한테 제공을 한다. 연도를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연, 월, 일, 시, 분, 초로 데이터가 열거되어 있으면 맨 앞에 자리에서 가져가면 되죠. 또 이 연도를 네 자리로 가져갈 거냐, 두 자리로 가져갈 거냐 구분되죠.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의해서 이미 담아놨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쓰고 싶으면 이미 저장이 돼 있으니까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면 불려 나온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안 짜도 된다는 거죠. 안 짜도 지가 알아서 다 골라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문자에 관한 거, 수학적인 거, 또 이건 배열이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배열 어레이라고 보통 하죠.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 개. 왜 쓰는지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코어 객체라고 합니다. 요거 요번 시간에 주로 하겠습니다. 요번 주는 이거만 합니다. 이거만. 오케이? 이거 말고 또 HTML 도움, 이거는 우리가 HTML 문서로 작성을 했죠. HTML 문서는 기본적으로 HTML로 구성이 되고 속에 CSS 들어가고요. 또 자바스크립트 들어가죠. 중요한 건 HTML에 대한 것만입니다. 또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걷어내고 HTML로 봤을 때 HTML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메뉴에 HTML 그리고 뭐 있죠? 헤드, 바디 이렇게 들어가죠. 헤드 속에는 타이틀 들어가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나름대로 계층화시키고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요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 오브젝트. 이거는 브라우저의 웹 문서가 뜨죠. 즉 HTML 문서가 떠오르죠. 이 껍데기, 우리가 쓰는 웹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걸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또는 그걸 구동할 때 필요한 어떤 동작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쯤 아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는 대상들은 우리 실생활에는 사람도 만나고 자동차도 타고 학교도 다니죠. 자바스크립트가 취급하는 대상은 이렇게 코어 오브젝트, 그 다음에 돔, 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만 기억합시다. 이런 걸 앞으로 배우겠다는 소리다. 외우라는 소리 아닙니다. 오케이? 뭐 참고로 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우다 보면 객체 지향 언어, 객체 기반 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객체 기반 언어라고 합니다. 객체라는 걸 기반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는 객체 기반, 맞죠? 자바가 많아가지고요.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 언어, 지향 언어가 아닙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적어놨는데 엄밀하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엄밀하게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객체 기반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의 다른 점은, 즉 자바스크립트에는 암묵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상속이 뭔지 모르죠. 다형성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형성 뭔지 모르죠. 그래서 설명 안 하려고 한 겁니다. 아는 친구들은 이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객체를 선호할 때 프로토타입 기반 언어라고도 하는데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자바에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쓰다 보면 그놈이 그놈 같거든요. 괜히 얘기했나? 통과합시다. 이런 게 있는데 할 줄 아는 교양 없는 전공자들은 한번 요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교양하는 친구들은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 없고요. 이런 순서로 학습을 할 거다까지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샘플로 객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걸 한번 간단히 보여본 겁니다. 데이트하고 스트링 객체를 사용하는 예거든요. 한번 돌려보고 뒤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명령 안에 선언이 되는데 특이하게 변수를 선언할 때 new 해갖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즉 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날짜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날짜라는 그 클래스라는 그 틀, 즉 어떤 값과 처리 방법이든 그 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today라는 변수에 맞춰달라. 이 today라는 변수는 이제부터 date라는 값을 처리하는 변수가 됩니다. 즉 이 date라는 객체 속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처리 방법 또 모든 데이터를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처음부터 이거 하면 천재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썼거든요. 문자제 번호는 문자 변수 되고 숫자는 숫자 변수가 됐는데 똑같습니다. 거기에 날짜를 관리하는 그 형식으로 이 변수를 쓰겠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썼을 경우 어떻게 되냐고 되면 도큐멘트 라이트 나왔죠? 출력하라는 거죠. 그냥 today라는 걸 찍고 여기 마침표 찍습니다. 요거 이제 메소드로 호출한다고 하거든요. 메소드는 처리 방법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today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toGMT string이라는 걸로 이게 뭐지? to니까 뭔가 갈아놓는데 GMT? 이거 그리니치 천 문제입니다. 세계 표준 시간. 그걸 GMT라고 합니다. GMT 시간이네. 그거를 스트링가 문자로 바꾸라는 소리네요. 그리고 메소드는 특이한 게 요 뒤에 꼭 이렇게 괄호입니다. 괄호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이 속에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날짜 데이터를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로 바꾸어서 찍어줘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진짜 연, 월, 일, 요일, 시간, 분, 초도 나오네. 이런 정보가 내가 여기서 데이트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 좋네. 웹페이지가 열면서 현재 시간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시간 뭐 변화된 추이 이런 걸 확인할 때 쓰는 거죠. 예, 그런 용도로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여기서 날짜 이 데이터에서 연도를 골라는 기법을 몰라도 이미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명령 아닙니다. 명령 아니고요. 일종의 라이브러리 객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러 쓰기만 하면 됩니다. 맛보기에 외울 필요 없고 이해 뭐 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스트링이란 객체 쓰는 거도 한번 볼게요. 요번엔 new에서 스트링이라는 객체를 지정을 했어요. 문자라는 소리죠. 문자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될 시간이야. 컴퓨터다 나나 똑같은 시간이 있으니까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를 가져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는 사람마다 틀리잖아. 표현하거나 다루고자 한 대상이 틀리지. 그래서 그 대상은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라고 내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줬고 이 데이터를 문자 객체로 해서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myString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mystr에는 이 글씨가 들어있겠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물론 굉장히 속성으로 했죠. 두 주간에 가서 자바 그 스크립트 명령어도 그때 할 땐 저장되면 그냥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객체라는 개념, 지금 객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 주는 코어 객체죠. 객체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 값뿐만 아니라 이 값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 값을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붙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new라는 명령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즉 객체를 사용하면 내가 정의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해. 좋은 기능 있죠. 알아서 해주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마이스트링을 그대로 도큐멘트를 찍어봤더니 집어는 그대로 나와요. 나오네. 요런 거. 그리고 나서 myString.length. 이게 이게 이제 메소드죠. 점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myString에서 이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지? 괄호가 없네. 예, 괄호가 없으면 그땐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값입니다. 괄호가 있으면 메소드 처리 방법, 괄호가 없으면 프로퍼티 값. 괄호가 없으면 값, 괄호가 있으면 처리 방법. 오케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결과로 나오죠. 결과만 값으로만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그 내용을 갖다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얻어내는 값인지 그냥 저장된 걸 불러오는지에 따라서 프로퍼티 저장된 걸 그냥 가져온다. 메소드는 처리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져오냐 처리해서 가져오느냐. 그냥 가져오면 프로퍼티, 처리해서 가져오면 메소드. 오케이? 처리하는 방법이 포함이 되겠죠. 예, 한번 보여준 겁니다. 적어놨구나 그린위치. 그린 위치구나. 니치인 줄 알았더니 평균 시간, 표준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린치 천문대에서 정한 표준 시간. 이건 맛보기로 한번 본 겁니다. 데이트라는 객체, 스트링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이 자체가 클래스고요. 이게 객체고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인스턴스화.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활용할 때 이렇게 괄호가 달린 상태라면 메소드를 불러 쓰는 거고요. 괄호가 없는 상태라면 프로퍼티를 불러오는 겁니다. 값을 가져오느냐, 처리한 다음에 값을 가져오느냐로 구분해서 메소드, 프로퍼티. 잡았죠? 이제 개념이요. 클래스는 틀이고 이걸로 만들어진 걸 인스턴스화라 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걸 인스턴스 또는 객체, 오브젝트라고 해요. 이 속에는 메소드와 프로퍼티가 들어있다. 요까지만 기억합시다. 딴 거 들어가지 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종류엔 데이트도 있고 스트링도 있어. 요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오늘 첫 주예요, 객체. 처음에 빠지고 헤매면 한 6개월 갑니다. 오케이. 예, 배열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열. 이 배열이 뭐냐고 그러면 뒤에 나오겠죠? 보고서 설명하겠습니다. 괜히 또 중복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나한테 집중할 테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데이터를 하나, 두 개 쓸 때는 변수 이름을 따로 지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강의를 쏘가가는 모든 학생의 이름과 학번을 관리하고 싶어. 그럼 변수를 어떻게 지정을 하죠? 물론 줄려면 줄 수 있죠. 뭐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학생이 몇 명이 들어있는지 또 얘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으려면 골탕을 먹는 거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변수명을 기억하거나 변수의 크기를 이미
한정 짓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즉 우리가 학교에 강의실 또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에 가게 되면은 방번호 붙여놨죠. 예를 들어서 특정 건물에 504호,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A 건물 504호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A 건물 먼저 찾죠. 그리고 504에서 느끼는 게 뭐죠? 우리 실생활에 이 객체나 이런 여기서 활용되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딱 이걸 본 순간에 뭘 느껴요? 5층인가 본데 5층에 몇 번째 방? 네 번째 방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저게 배열입니다. 변수를 정의할 때 A, B, C, D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요 이름하고 요거는 이름이야, 요거는 학번이 할 때 그걸 정의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 별도로 이렇게 괄호라든지 꺾은 괄호로 정의를 합니다. 몇 번째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몇 번째 변수 이렇게. 그 개념을 적용한 게 바로 배열입니다. 보통 배열은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편하게 쓰려고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 배울 때 보면 대부분 HTML도 그렇고 CSS도 마찬가지죠. 편하게 하려고 발전이 된 거거든요. 편하게 한다는 건 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왜 그러면 편하니까 이겁니다. 오케이, 배열. 배열은 동일한 성격, 동일한 거 빼도 됩니다. 그냥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데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야.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적어놨습니다. 배열 여러 개의 원소들을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더 어렵네 말이.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변수는 하나만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성격이죠. 서울, 뉴욕, 파리. 물론 성격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죠. 컴퓨터는 서울이 어딘지 몰라요, 얘는. 내가 지정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 다른 방에 다른 변수로 지정하게 되면 내가 괴롭다는 거죠. 불렀을 때. 그래서 좀 쉽게 하려고 이거 다 도시 이름이거든. 도시라고 할게. 대신 도시의 첫 번째 방에는 서울 집어넣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두 번째 방은 뉴욕 집어넣고 세 번째 파리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방에다 번호를 붙였죠. 0번, 1번, 2번.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방 번호할 때는 0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0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언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C, 자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0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값을 집어넣을 거고 서울 고르고 싶으면 서울에 대한 변수가 뭐지가 아니라 city라는 변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 뒤져봐. 서울 어디 들어있는지. 또는 기억이 나면 서울이란 글씨는 city라는 방에 0번째 방에 들어있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용가 편하다는 거죠. 이름을 내가 다 따로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CT 1번, CT 2번, CT 3번 이래도 되지. 근데 프로는 실행되는 도중에 여기에 내가 10개를 저장했거든. CT 10번까지 잡아놨는데 11번째 도시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프로는 다시 짤 거예요? 그런 문제가 걸릴까봐 그래요. 그럴 때 필요하면 거기다 추가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변수명으로 지정했을 경우는 임의로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 도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배열로 선언해서 필요하면 임의로 추가하고 축소해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배열,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저장된 것, 하나의 변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법, 이렇게 기억합시다. 하나의 변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법. 오케이? 필요하면 여기 요거 도움말 여기 사이트 가서 보기 바랍니다. 이거 친근한 영어인가? 한글로 나올 겁니다. K가 들어가네. K가 KR이 들어갔네. 예, 배열은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숫자 문자 상관없습니다. 섞여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예, 배열 이제 그렇게 한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하고서 이렇게 꺾은 괄호로 묶어서 그 데이터들을 쭉 열거해 주는 방법, 또는 new array, 이건 객체를 쓰는 거죠. array라는 객체를 써서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array라는 객체를 썼을 때는 이렇게 보통 이걸 괄호라고 난 부릅니다. 괄호를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array라는 객체를 쓰지 않는 경우는 꺾은 가로로 씁니다. 요거 꺾어졌죠? 꺾은 가로. 이렇게 된 거 물결 가로라고 부르고 요거는 괄호, 물결 가로, 꺾은 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자기 편한 거 쓰면 됩니다.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객체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뭐 한 글자 들 타이핑하는 거 쓰는 게 좋겠지? 자기가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꺾은 가로로 배열을 만들어도 되고요. 어뢰는 객체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도 됩니다. 사용 위에 이렇게 적어놨죠? 꺾은 가로를 사용한 경우 어뢰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배열의 크기는 이거는 처음에 정의한 크기를 넘어갈 때는 맨 뒤에부터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5개 배열 5개짜리를 만들어라 했을 경우면 방이 5개가 만들어 방번은 0번부터 4번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때 4번까지 처음에 프롬 짰지만 5번 방에 값을 집어넣어주면 배열이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마지막 원소에 추가하면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5개짜리가 6개가 되고요. 맨말 또 집어넣으면 7개가 되고 차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나쁜 점 중에 하나가 5개 들어있는데 6번째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10번째 집어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 땐 에러가 납니다. 뒤에 하나씩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세 칸, 빈칸을 두고 뒤에 추가는 안 됩니다. 빈칸의 개념이 좀 틀립니다. 없는 거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몰라도 됩니다. 에이씨, 괜히 얘기했다. 아주 고급 기능이거든요. 오케이. 배열을 만들 때는 꺾은 가로 또는 어레이란 객체 쓰면 돼. 여기 한다. 오케이. 배열은 뭐죠?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러 가지 원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선호하는 방법은 꺾은 가로로 하는 방법, 어레이란 객체를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배열 객체를 쓴 예제 있거든요. 요거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꺾은 가로로 표현되어 있는 배열 선언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값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요 반복문 연습도 들어가고 있죠. 이거 불렀을 때 이렇게 하고 불렀을 때 꺾은 가로 적어주는구나. 꺾은 가로 속에 숫자를 주게 되면은 요게 0번,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반복문도 굉장히 빨리 넘어갔는데 기회 되면 연습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요거 돌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요 속에 적힌 숫자만큼 요걸 별표를 찍어내는 겁니다. 요 while문의 사용법, for문의 사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돌려보고 동작 원리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array 객체로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방법 동일합니다. new array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새로 만들라는 소리고 객체 이름이 되는 거죠. 특이한 거는 얘는 괄호로 묶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만 묶어주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집어넣고요. 바꾸려면 바꿔줘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그때도 숫자에 괄호가 그냥 괄호입니다. 꺾은 괄호 아닙니다. C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꺾은 괄호를 씁니다. 조심해야 될 거. 선언할 때는 괄호인데 사용할 때는 꺾은 괄호입니다. 사용할 때는 꺾은 괄호. 값을 불러내거나 거기다 저장을 시킬 때는 꺾은 괄호를 사용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했고 이렇게 썼구나. 이걸로 만든다는 표현을 자꾸 한 이유가 이거구나. 이것도 C의 잔재입니다. C에서 보통 꺾은 괄호를 사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약속이니까요.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 선언 이렇게 하고 사용은 꺾은 괄호를 나. 선언은 괄호, 사용은 꺾은 괄호. 어레이란 객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아서 빨리빨리 갑니다. 1시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배열의 원소, 이건 이런 거. 지금 내가 배열에 이런 데이터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여기에 플롯이라는 곳에 집어넣었죠. 플롯.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이 어딨냐 이 플롯 뒤에다 점 하고서 점 찍은 거 보니까 아마 뭔가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부르려고 하는 것 같죠. 랭스. 근데 괄호가 없네. 괄호가 없으면 뭐죠? 프로퍼티입니다. 어떤 값을 저장된 값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값을 가져오려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플롯에 들어있는 랭스는 뭐지? 이거는 0번째 값, 이건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값인데 랭스라는 방은 없죠. 예. 이 객체를 사용하면 그 속에 프로그램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프로그램에는 어떤 처리 방법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여기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 합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라는 정보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부분 척 알지만 컴퓨터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객체로 선언해서 미리 관리 계산해서 저장을 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랭스는 5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array 요거는 지금 꺾은 괄호 선언한 경우 요거는 array라는 객체를 쓴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위크점 랭스 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왜 7이냐고요? 이건 요일 들어있잖아요. 월화 수목 금토일. 그래서 선언을 어떻게 했든 배열은 선언을 꺾은 가로로 했든 어레이 객체를 썼든 상관없이 사용할 때는 동일하다. 그리고 속성값, 즉 메소드, 또 프로퍼티 값도 동일합니다. 그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면
이거는 이 랭스는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잖아요. 이걸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객체를 선호할 때 나는 모르지만 그 회사에서 개발했겠죠. 거기서 미리 다 막아놨습니다. 이거는 변경 안 돼, 인마. 자동으로 계산하는 값이야. 네가 변경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어. 이런 겁니다.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여기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가볍게 랭스라는 메소드, 랭스라는 프로퍼티 하나 설명했죠. 더럽게 많습니다. 보면은 더러워집니다, 성격. 그렇지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강의 자료 확인해서 요거 눌러서 예, 어레이에는 어떤 메소드, 어떤 프로퍼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어트리뷰트와 프로퍼티,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 이거 참고하라고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이 말이 혼용돼서 나옵니다. 지금 계속 프로퍼티란 말을 쓰는데 전에는 또 딴 말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어트리뷰트란 말도 또 쓰기 시작할 거거든요. 썼구나. 우리 HTML 엘리멘트에서 시간 잡아먹어. 나중에 필요하면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자들은 요거의 의미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트리뷰트는 HTML 엘리멘트, HTML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추가적인 정보를 쓸 때 씁니다. 즉 HTML에서는 정보를 어트리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다르게 씁니다. 개념은 동일한데 웹페이지 만들 때 여기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프로퍼티란 말 쓰고 있죠. 프로퍼티는 도움 객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죠. 즉 HTML 문서 안에서는 특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트리뷰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트리뷰트. 뭐야? 프로퍼티란 말을 씁니다. 도움 객체에서 이런 속성, 그러니까 추가 정보 들어있는 거를 얘는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말장난. 예,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차이점 알아두고요. 몰라도 됩니다. 책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했는데 명확하지 않거든요.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예, 어레이 객체로 배열 만들기 연습입니다.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한번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반복문 포문을 쓰는데 이 배열 속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모르면 지금은 보면 알죠. 그렇지만 만약에 실행 중에 데이터가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모른다는 전제로 해서 그때 랭스를 가져다가 반복문을 수행시켜라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도 전체 데이터의 개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개수로 난 평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거 보여준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예, 배열은 어레이 객체다.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걸로 만들어도 되고 어레이 객체를 써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어렵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이 배열 속에는 숫자도 문자도 날짜도 또 다른 객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거든요. 예, 배열에는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섞어서 저장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C나 다른 옛날 조금 오래된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만 묶어줄 수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각 방마다 다 다른 거 들어가도 됩니다. 예, 문자 넣고 숫자 넣고 또 객체인데 객체 속에 객체가 또 들어가도 됩니다. 메소드만 들어가도 됩니다. 이상한 얘기인데 몰라도 돼요. 어쨌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볼 겁니다. 그거만 알아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죠? 예. 지금 이제 어레이 객체 아까 찾아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어레이 객체 속에는 프로퍼티하고 메소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메소드들입니다. 이 어레이 배열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그 배열에서 처리되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이 있느냐예요. 처리 내용까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콘캐트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 다른 배열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뭐야? 조이는 한번 봐. 현재 배열의 원소들한테 덧붙이는 거네. 콘캐트 하면 원소들을 덧붙여.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네. 조이는 배열의 모든 원소를 연결해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다. 좀 이상한 얘기도 막 하고 있죠. 돌려봐야 할지 말장난 같잖아요. 그래? 이런 거죠. 소트도 되네. 배열의 어떤 값을 저장한 다음에 그걸 크기 순으로 정돈하는 것도 내가 프로그램 짜지 않아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어떻게? 배열 이름 주고 어레이 이름 주고 점하고 sort 가로 열고 닫고 해주면 속에 있는 데이터가 크기 순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싸, 되게 좋네. 무지장 좋은 겁니다. 오, 요거는 크기 순, 이 리버스, 이건 거꾸로 역순으로 하는 것도 됩니다. 아싸, 그리고 푸시팝. 요번 솔직히 이제 과제, 실습 예제로 넣을까 고민 중인데, 푸시팝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기능. 아까 보면 배열리스트 맨 뒤에는 하나씩 추가가 가능하다고. 5개라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0번부터 4번까지 방이 있는데 6번째 방에다 값을 집어넣고 할 때 푸시해버리면 그 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뒤에 추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맨 앞에 거 빼나가는 거, 맨 앞에 거 없애버리는 거 이런 기능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써보면 좋은데 프로그램 개념이 좀 있으면 좋은데 교양 있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잘 못 짜거든요. 여러분들 기대는 하지 않고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주요 메소드는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레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예, 요거는 앞에서 설명한 어레이 객체 메소드를 사용하는 예를 담아 놓은 겁니다. 뭐 concatenate, join, 그다음 reverse, slice, 슬라이스가 뭐냐? sort, toString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다 돌려보고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과제로 내기 아주 좋은 건데. 알았죠? 어레이 객체 속의 메소드가 무엇이 있고 이거는 어떤 결과를 나한테 돌려주는지 즉 무슨 처리를 하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직접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뭔진 모르겠지만. 오. 네, 이번 객체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객체가 뭔지 대충 개념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객체라 그러면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걸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추상화시켜 놓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우리 실생활에 접하는 모든 걸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해 놓은 걸 클래스. 우리가 해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프로그램 내에서 쓸 수 있게 바꿔주는 걸 인스턴스화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만들어준 또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를 대상을 뜨고 만들었으니까 이 객체 속에는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퍼티와 메소드, 값과 처리 방법이 들어있다. 요거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배열이 뭐다? 배열은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법.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법. 그리고 이거를 선언하는 방법에는 꺾은 괄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레이라는 A자 대문자입니다. 어레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주면 이번 시간 수업 잘 들은 거예요. 오케이? 잘 들으면 과제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객체가 뭐고 객체는 어떻게 사용이 된다. 그거만 알고 있습니다. 객체 속에는 프로퍼티와 메소드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객체는 선언하고 써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목이 메우면 목이 말라. 죽겠다. 알았죠? 객체 개념 잡고요. 배열은 어떤 거다까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